안녕하세요. 정치인 인물 탐구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편입니다. 김영환 씨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던데요. 지금 원래 그 전에 했던 일, 치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고, 이 표시를 보시면은 김부선 불륜이 사실이 아니면 교도소 간다. 이게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때 이제 나온 말이죠. 그 도장을 보시면은 약속은 지켜야죠. 이렇게 지금 제가 도장을 찍어 놨는데 이 얘기는 뒤편에 나옵니다. 계속 보시죠. 이 화면은 김영환 씨 트위터 화면입니다. 트위터 화면 보시면 최근 화면인데 재정 신청서가 잘 도착했답니다. 최선을 다해 기소 명령을 이끌어내겠습니다. 08 계정을 해경궁으로 해킹해가지고 조작한 그 사기 사건, 그것이 지금 불기소 처분돼가지고 끝났는데요. 김영환이가 거기에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재정 신청하느라고 지금 또 신경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수가 잘 됐다고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똥파리들한테 알려주느라고 트윗에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12월 13일 날 순천지검 조사관으로부터 지리산 시인 이원규 씨를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또 트위터에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그 신문사하고 유튜브 저하고 이프레스 조금 기다리라고 끝까지 갑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지리산 시인이 기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다 저희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지리산 시인이 지난번에 김영환이가 지리산에 김부선이랑 왔다는 그 얘기가 거짓인 것처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지리산 시인 이원규 씨를 기소했다는 거는 그 건으로 기소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다른 건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잠깐 보겠어요. 이원규 시인은 페이스북에 12월 7일 날 다시 올린 글이에요. 이거는 고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다시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8월 1일 밤 11시 12분 문자 기록이 있고, 그리고 아내하고 그 집 주인하고 통화 기록도 있으니 이거 조사해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김 전 의원이 자기한테 보낸 문자에도 그 자리에는 변호사와 또 다른 지인이 함께 가서 땡땡땡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한 번 더 글을 남겼어요. 이런 글을 뭐 고소 당한 이후에 지금 글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허위 글을 남겼겠어요? 뭐 있는 사실을 남겼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지리산에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글에 그리고 그 일주일 전에 김부선 씨가 구례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환 씨의 그 고소장 일부 내용을 보면은 이원규 시인을 고소한 것은 제가 봤을 땐 이걸로 고소한 거예요. 6월 9일 날 중견 시인 김주대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뭐 김영환 필명이 본명이 김혜윤이던가 땡땡땡 치과의 간호사를 풀어서 시집을 사재기를 했다 그러네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가지고 김대중 선생께 들러붙었다는 소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러다가 결국 장관까지 하고는 이제는 바른미래당까지 흘러들어가 김문수, 이재호와 동급을 이루는 완전 상또라이라고 애휴,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인신공격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명예훼손이다 그런 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 그러면서 이걸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고소를 뭘 했다는 얘기는 그 트윗에 안 남겨놓잖아요. 그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밑에다가 저는 김부선 씨와 단 한 발자국도 지리산 동반 산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글 남기고 주소는커녕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으면 그와 통화한 적이 없다. 뭐 통화는 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까도 봤듯이 문자가 뭐 왔었고 카톡을 했나 문자를 했나 그건 모르겠네요. 카톡을 했을 가능성이 있네 지금 보니까. 그죠? 어쨌든 이런 글을 남김으로 해가지고 꼭 고소하는 것을 지리산 건으로 고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남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보고서 지리산에 안 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글을 좀 야갔죠. 잔머리가 좀 있어요. 경선기간부터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 김영환이가 남긴 그 어록을 좀 살펴보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 봤어요. 다른 건 별로 뭐 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5월 30일 날 보면은 5월 30일에는
하도 김부선 얘기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측에서 김부선은 딸 양육부 문제로 그런 과정에서 만났을 뿐 스캔들은 없다. 그래 그거 없는데 악성 루머 퍼뜨린 악플러는 결국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아닌 사실을 스캔들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김부선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딸 양육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구했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양육비를 받아가지고 이건 변호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뭐 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개인적 공간인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미안하다. 이재명 시장과는 해당 사건 외에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글도 남겼었어요. 그래놓고 계속 나와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랬었죠. 정말 이상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환이가 5월 29일 날 KBS 초청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그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반듯하게 살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런 웃긴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경기도지사 하려고 나온 건지 이재명을 깔아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5월 30일 날 김영환 후보는 또 이 서울경제 난 건데 주진우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낸 메일을 우연히 봤다. 기사가 났는데 이거 뭐 메일을 우연히 볼 수도 있나요? 거짓말이죠. 이거는 우연히 본 게 아니죠. 김부선이가 보여줬겠죠. 메일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뭐 보여준 걸 봐놓고 뭐 또 우연히 봤다고 이런 또 거짓말을 해. 어떻게 우연히 볼 수가 있어. 메일을. 그냥 뭐 솔직히 김부선이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숨기니까 더 이상하죠. 희한해. 그리고 6월 5일 날에는 김부선 의혹 사실이 아니면은 본인이 교도소 가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떠들어댔으니 국민들이 다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해. 이런 소리 해놓고 그래놓고 아직까지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죠. 이거 정말 이 사람 문제 많아요. 그리고 6월 6일에는 이재명 후보님 저를 고발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 중 하나는 진실을 말하고 한 명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그래놓고 처벌도 지금 안 받고 있죠. 허위 사실인 거 다 지금 나와 있는데 처벌도 안 받고 교도소도 안 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6월 7일에는 김부선 씨와 카톡이랑 무선 통화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를 해왔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김부선이하고 내용도 주고받고 하면서 통화도 하고 이렇게 뭐 서로 뭐 얘기를 맞췄겠죠. 그런데 뭐 메일을 뭐 우연히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냥 받았다 그러면 되지. 누가 뭐라 그러나? 둘이 뭐 통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도 받고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 알지 굳이 그렇게 숨기려고 그래.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 난 건데 이 후보는 현행범으로 경기지사 선거는 무효다. 그동안에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말 하나는 그냥 국민들 거 선동하는 이런 자극적인 말을 아주 잘 쓰네요. 그죠? 뭐 이상한 말을 이렇게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눈에 띄게 해가지고 온 언론에 도배를 할 수 있게 이런 역할을 완전히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전에서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 보도 난 것만 제가 조사한 것만 이재명, 김부선, 김용환 이 세 개로 조사한 것만 860 몇 건이 났었고 김부선 이름만 나온 것만 해도 한 3천 건 정도 되나? 이 정도 돼요. 후보 토론회 때 그렇게 헛소리를 터뜨리는 바람에 교도소 가겠다 이런 소리 하는 바람에 완전히 기사를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경찰서 가서 착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경찰도 정말 이상해요. 그런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이상하게 옆으로 흘려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나게 만들어. 뭐 다 한통 속이야 뭐야.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김영환 씨에 대해서 지금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것만 봤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9개월 정도를 김영환이의 그 언행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김영환이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이라면은 원래 공약을 걸고 나오잖아요. 근데 공약을 했을 때 본인이 한 말을,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한 8, 9개월을 지켜본 걸 봐서는 말은 그때그때 그냥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말만 할 것 같아요. 공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지킬 수 없는 공약도 할 것 같고, 지금 했던 걸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정치인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김영환에 대해서 일단 잘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혹시 제가 뭐 김영환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점을 발견 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